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결혼한 지 8년 됐고 예쁜 딸과 남편과 함께 오순도순 살고 있는데요. 저의 결혼 생활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 남편도 자식도 아닌 바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그동안 저를 위주로 저희 집을 힘들게 한 두 사람에게 철퇴가 내려진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시고모님께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만행에 종지부를 찍어주셨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중학생 때 돌아가셨고 시댁에서 가장 힘센 분이 바로 시고모님이거든요. 경제적 능력이 별로 없는 시어머니를 지금까지 받아준 게 시고모님이어서 시어머니가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주버님도 시고모님을 어려워하고요. 그것도 다 시고모님이 작지만 건물 하나 갖고 계시니 그렇게 설설 기는 게 보이기는 해요. 아무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과 지인이 같은 회사에 다녔기에 제가 지인과 만나는 걸 우연치 않게 본 남편이 저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다는군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남편 회사와 지하철로 한 정거장 거리라서 주중에도 만나기 편했다는 것도 저희 사이가 좁혀지는 데에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남편 회사보다 규모도 컸고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직급이나 월급은 제가 좀 더 많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재테크를 꽤 잘하는 편이고 주식 투자도 조금씩 수익을 내는 사람이었고요. 절대 욕심부리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묵직하게 움직이는 게 남편의 장점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신뢰해서 같이 결혼까지 하게 됐죠. 결혼하고 처음 2년은 전세를 살았는데 그 다음에 이사를 할 건지 전세 연장을 할 건지 결정할 시기가 됐어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지금 아예 집을 사자. 나중에 아이 생길 것까지 고려해서 지금 대출받아 집 마련하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사람이 사는 데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계속 전세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차라리 둘 다 일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바짝 대출받아서 집 사고 갚으면 나중에 좀 편해지지 않을까? 나도 그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야. 자기가 그런 마음이면 같이 집 알아보자. 어느 정도 선인지 감이 잡히면 대출받아 할 수 있을지 보이겠지.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집을 보러 다녔고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아파트가 평수도 그렇고 저희가 감당할 만한 곳이라 판단했어요. 남편과 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았고 집을 약간 리모델링해서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요. 이사하고 첫날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아주 뿌듯해했어요. 우리가 양쪽 집에 손 안 벌리고 이렇게 집 마련했다는 게 꿈 같지 않아? 물론 아직 은행들 지분이 훨씬 많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대로 꾸밀 수 있고 못질도 할 수 있는 집이 생겼다니 진짜 신기하다. 나도 그래. 우리 엄마 아빠 집이 아닌 우리 공동명의 집이잖아. 내가 진짜 어른이 된 것 같고 감개무량하다. 우리 열심히 일해서 돈 갚자. 그리고 나면 진짜 좋은 날 올 것 같아. 그래. 그때까지 둘 다 쓰고 싶은 거 못 쓰고 힘은 좀 들겠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집이 있잖아. 저희는 밝은 앞날만 생각하기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생활했어요. 어느 정도 자기들 취미생활 포기하고 식재료로 쓸 것 최대한 아껴서 살 수 있는 곳 알아보고 물건 하나 살 때에도 더 꼼꼼히 따져보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좋은 점이 저의 생활력을 길러준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몰랐던 것들도 많이 알게 됐고요. 그렇게 1년이 좀 지났을 때에 저는 몸에 이상 신호가 계속 오는 것 같아서 혹시나 하고 산부인과를 방문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임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죠. 지금 7주 접어드네요. 제일 조심해야 할 시기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안정을 많이 취하셔야 합니다. 임신 축하드려요. 라는 의사의 말에 감사하다고는 했지만
마음 한편에 조금 불안함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한창 돈 벌고 대출금 갚기 바빠서 아이는 적어도 2년 후에 갖자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희한테 찾아온 새 생명이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지만 돈 걱정이 가장 먼저 됐고 그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퇴근한 남편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제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남편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아, 이거 알아서 하라면 나는 어쩌지? 싶어서 침을 꿀꺽 삼키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저희 형편을 생각한다면 아이가 태어나는 게 몹시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저는 기왕 찾아온 생명 잘 낳아서 잘 키우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안 된다고 하면 설득을 하든지 싸우기라도 해야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있던 순간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뭐 우리가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좋게 생각하자. 아이 갖고 싶어도 안 생기는 집도 있잖아. 이제부터 무거운 것도 들지 말고 회사도 휴직할 수 있으면 휴직해. 정말? 정말 그래도 되는 거야? 괜찮겠어? 다 살 길은 열리는 법이지. 우리가 찾기만 하면. 고마워 자기야. 나는 자기가 안 좋아할까 봐 엄청 겁먹었어. 아유 힘들다고 우리 아기를 어떡해. 잘 키울 생각부터 해야지. 고마워. 나 지금은 별로 힘들지도 않고 아직 휴직할 생각 없어. 회사 다닐 수 있을 때까지 잘 다닐 거니까 같이 노력하자. 고마워 자기야. 내가 스스로 건강 신경 많이 쓸게.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나도 더 많이 노력할게. 저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회사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는 생각하지 못한 미래 일까지 생각했더라고요. 쉬는 날까지 반납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길래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이 위한 적금은 대출금 갚은 후로 미루고 있었잖아. 아니면 어느 정도 갚은 다음부터 들던지. 그래서 아이를 위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 조금씩이라도 모아놔야지. 아빠라는 사람이 어디서 돈이 뚝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 그래도 너무 무리해서 건강 나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돈 버는 게 다 무슨 소용이야. 걱정하지 마. 나 체력 하나는 타고났잖아. 나도 내 건강 해치면서까지 일 벌리지는 않을 거야. 그런 남편을 보며 제가 사람 하나는 참 잘 봤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예쁜 딸아이를 낳았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줬어요. 친정에서는 물론이고 시고모님한테도 축하를 받고 얼마간의 현금도 받았죠. 그런데 그걸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 그냥 못 넘어가고 조금 깐죽거리긴 하더라고요. 아, 우리 며느리는 애 낳았다고 형님한테 돈도 받고 좋겠네. 애 낳을만 하네. 재수씨, 그거 그냥 꿀꺽할 거 아니죠? 나중에 한턱 쏴야 해요. 어머, 이거 우리 애기한테 준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우리 다운이 다 커서 말 알아들을 때 물어보고 한턱 쏴도 된다고 하면 쏠게요. 라며 저도 잘 빠져나가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괘씸했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친손녀가 태어난 건데도 축하 선물 하나 없었고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동안 살면서 두 사람 성격 파악한 게 있으니 저도 가만히 당하지만은 않고 돌려서 말한 거였고요. 그런 거 보면 남편이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닮은 건지 두 사람하고는 영 딴판이라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은 제가 몸조리 잘해야 한다며 무척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아이가 100일 될 때까지 제가 설거지도 못하게 했고 자기가 바빠서 집안일 못하면 친정엄마한테 직접 부탁까지 들어가며 도와달라고 했고요. 아우, 최서복은 어쩜 사람이 그렇게 반듯한가 몰라. 말 안 해도 어련히 친정엄마가 도와줄 텐데 항상 미안해하며 용돈까지 주니 내가 사위 하나는 잘 얻었네. 라며 친정엄마도 남편을 칭찬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은 친한 선배와 함께 레스토랑을 열게 됐어요. 서울의 젊은 사람들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레스토랑을 연다고 하니 걱정도 많이 됐지만
그동안 남편이 하던 일도 식품 개발 쪽이었고 언젠가는 자기 가게를 가져보는 게 꿈이었던 것도 알고 있었기에 저는 남편을 믿고 응원해줬어요. 자기가 언제 허투루 일 벌리는 사람이야. 다 할 때가 됐으니까 하는 거겠지. 솔직히 말해봐. 레스토랑 하려고 그동안 더 악착같이 돈 번 거지? 그랬지. 그런데 우리 다운이도 태어나게 돼서 더 열심히 한 것도 맞고. 나 이 사업 만만하게 보고 시작한 거 아니야. 선배도 이쪽 업계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라 둘이서 쉬는 날마다 만나서 사업 구상하고 계획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알았어. 나는 주변에 입소문 많이 낼 테니까 우리 열심히 또 가보자고. 그렇게 남편은 딸이 태어나고 5개월 후 레스토랑 개업을 했고 저는 그로부터 2달 후 회사에 복직했어요. 남편은 육아휴직 1년은 무조건 쓰라며 저의 이른 복직을 반대했지만 남편만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엄마가 되고 보니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내 자식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마구 생기더군요. 사소한 간식 하나라도 더 품질 좋은 거 먹이고 싶고요. 그러려면 돈이 들어가니 좀 더 벌어 보태야겠다 했죠. 남편은 제 걱정을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나도 얼른 다시 대출금 갚는데 한 푼이라도 일조하고 싶다고. 자기한테만 짐 지우는 것 같아 미안하고. 다운이한테도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말리지 마. 말려도 나가서 일할 거야. 알았지? 알았어. 나도 얼른 자리 잡아서 정한이가 걱정 안 하고 집에 있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요새 여유 있어도 다 맞벌이하고 그래. 미안해하지 마. 저희가 계속 함께 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서로의 힘듦을 이해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중간중간 시어머니나 아주버님이 자기들 용돈 달라고 태클을 걸 때에는 짜증났지만 그것도 남편이 중간에서 선을 잘 그어줬거든요. 아무튼 저는 복직해서 다시 열심히 일을 했고 친정엄마는 딸아이를 봐주며 저희를 응원해 주셨어요. 야근을 하거나 출장을 가서 일에 치일 때는 너무 힘들고 어쩔 때는 다 때려치우고 싶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잡아주는 건 딸아이였어요. 그리고 항상 저희를 위해 성실하게 애쓰는 남편하고요. 저희 부부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 덕분에 5년 만에 대출금 대부분을 갚았고 그 사이 남편의 레스토랑도 맛집으로 인정받아 예약이 많아졌어요. 코로나 때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그때 남편과 남편 선배는 레스토랑의 메인 메뉴들을 밀키트로 만들어서 온라인 판매를 했고 그게 생각보다 잘 돼서 오히려 지금은 손님을 끌고 온 원동력이 됐죠. 막연하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남편 말은 사실이었어요. 철저한 준비와 성실함으로 남편은 잘 자리를 잡아갔죠. 그리고 얼마 후 우리 부부는 마지막 대출금을 갚게 됐어요. 그날의 후련함은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저희는 남편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노고를 축하해 주었어요. 딸아이하고는 맛있는 주스로 건배를 했고요. 그동안 뒤에서 묵묵히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친정 부모님과 시고모님한테도 작지만 선물도 해드렸어요. 얄밉기는 해도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께도 한우 사드리며 챙겼고요. 친정 부모님은 저희 보고 애썼다며 눈시울을 붉히시고 딸아이 선물이며 저희 부부 커플 지갑을 사주시며 더 많이 돌려주셨고 시고모님도 딸아이 이름으로 금일봉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바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저와 남편 속을 뒤집어 놓은 거였어요. 저희가 빚다 갚았다고 두 사람에게 선물을 한 건 그저 인사치레였지 저희가 돈 벌고 바쁘게 살 동안 단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보낸 후에 주말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저와 딸아이만 있는 집을 방문하더니 다짜고짜 이러더군요. 예, 이제 니네 한숨 돌렸으니 우리 상원이 가게 좀 차려줘야겠다. 네? 무슨 가게요? 저희가 아주버님 가게 차려줘야 한다고요? 그럼 상원이가 얘 말고 또 있니? 재원이 가게 2호점 내도 될 만큼 충분히 잘 되고 있잖아.
그거 상원이가 하면 딱 좋지 않겠어? 형제가 사이좋게 본점, 2호점 나눠서 하면 남들 보기에도 좀 좋아? 엄마, 본점이라고 하지 마. 명색이 내가 형인데 내가 본점 가져도 모자랄 판이잖아. 근데 재훈이 자식 지가게는 동업하는 거니 줄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1호점, 2호점 이렇게 불러. 그럴까 우리 아들? 그게 좋겠네. 큰아들이라면 꿈뻑 죽는 시어머니는 그런 기가 막힌 말에 좋다고 맞장구를 치며 하하호호 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차근차근 말을 해나갔죠. 어머니, 레스토랑이 잘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 사람한테서 다른 가게 낸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어요. 그리고 저 이제 막 빚 다 갚아서 한숨 돌리는 거라 2호점을 낼 여윳돈은 없고요. 또 이건 전적으로 그 사람 일이라 저한테 말씀하셔도 별 소용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대출 받아서 2호점 내고 또 갚아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한 번 갚았는데 2번 못 갚니? 그리고 남편은 원래 마누라 말 듣게 돼 있는 거야. 네가 이런 말도 못 해주면서 마누라라고 할 수 있니? 우리 상원이가 능력은 출중한데 솔직히 회사가 어디고 상원이 받쳐줄 만한 데를 찾지 못해서 이러고 있잖니. 근데 재원이 레스토랑에서 전에 몇 달 일한 게 제일 자기한테 잘 맞는다잖아. 그러니 이제 너희가 형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자기한테 맞는 일을 찾았잖아. 어머니, 그리고 아주버님, 진심이세요? 아주버님 그때 저희 레스토랑 일 안 맞는다고 일하는 도중에 나가버리셨잖아요. 일터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돌발 행동하면 얼마나 지장이 큰데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 일이 잘 맞는다뇨. 재수씨, 그 자리에 있었어요? 지금 재원이 그 자식 말만 듣고 이러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재원이 자식이 내가 지 형인데 나한테 얼마나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자존심이 상해요, 안 상해요? 사람 기분 나쁘게 해놓고서 나한테만 뭐라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상원이 말이 맞다. 얘가 지금 그 일이 잘 맞는다는데 왜 예전에 화나서 생긴 일을 끄집어내는 거야? 네가 시집와서 한 게 뭐 있어? 이럴 때 같이 잘 살 수 있게 네 아주버님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말 한마디를 못하겠다고 이러는 거냐? 그때 그 일뿐 아니고 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아주버님 직장 알아봐달라고 하셔서 제가 취직까지 시켜드렸잖아요. 근데 일 못하면 물어보면서라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하고 모르는 일 시켰다며 화내고 박차고 나오셨잖아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에 시고모님한테 돈 받아서 카페도 열었잖아요. 그건 또 어땠는데요? 그거 반년 만에 닫았어요. 손님이 하도 없어서요. 계속 적자만 보다가 결국 닫고서는 이제 와서 규모가 더 큰 레스토랑 2호점은 무작정 내달라고 하니 제가 좋게 생각이 되겠어요? 제가 시집와서 아주버님 안 도왔다고요? 아주버님, 제가 아주버님 그때 이후로도 2번이나 더 취직시켜드렸잖아요. 그것도 다 트러블만 일으키고 나와서 저 한 군데에는 얼굴도 못 들고 다녀요. 저보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정 레스토랑 하고 싶으면 남편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저는 얘기 못해요. 남편이라고 저와 뭐 다르겠어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그럼에도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시도 때도 없이 저희를 찾아오고 전화하고 문자를 하며 레스토랑 2호점을 내놓으라고 아예 생떼를 썼어요. 사실 전에 카페를 차린 것도 시고모님한테 한 달에 얼마씩 갚을 거라고 해놓고는 지금까지 단 한 푼도 갚지 않고 있는 아주버님인데 저희한테라고 다르겠어요. 저희 부부는 아무것도 신용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대출을 받고 그걸 갚느라 다시 힘들고 빠듯한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 일 때문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시고모님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생활비 끊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저희더러 가게를 하나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은 저희가 대출금 갚는다고 정신 없었으니 말하고 싶어도 돈 넣을 구멍이 없으니까 말을 못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을 했음에도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어요. 저한테는 회사까지 찾아와서 졸라댔고요. 재수씨, 그냥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왜 그러는지 확실한 이유를 대요. 무작정 재원이 따라서 반대만 하는 거잖아요. 재수씨는 재수씨 생각 없어요?
재원이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자기 의견을 확실히 가져야죠. 이래가지고 회사에서 일은 어떻게 해요? 눈치 보고 윗사람한테만 잘 보이면서 다니나? 제 회사 생활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 또 해드려요. 듣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주버님, 레스토랑 일이 잘 맞을 것 같으면 그때 재원씨가 뭐라고 했어도 버텼어야 맞아요. 그뿐인가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회사들에서도 얼마 못 다니고 나가버리고 심지어 손해까지 끼쳤잖아요. 재원씨가 소개했던 음식점에서도 내가 누군 줄 아냐고 큰소리만 치다가 잘렸다면서요. 그런 데에서 누구한테 소개받고 들어오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일하는 사람들은 일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아주버님 가시는 데마다 일은 안 하면서 내가 누구누구 소개로 온 사람이다. 이런 것만 내세우다가 누가 뭐라고 하면 일이 어떻게 되든 말든 책임감 없이 나오셨는데 그런 사람을 뭘 믿고 2호점을 차려주겠어요. 돈이 없어서 하지도 못하지만 돈이 있다 해도 아주버님한테는 안 돼요. 신용 없는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잘못하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가게 이미지에 먹칠만 하는데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발끈해서 난리쳤어요. 뭐가 어쩌고 저째? 그놈의 혓바닥 참 길기도 하구나. 네가 뭔데 우리 상원이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 해주기 싫다고 아주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이는 모양인데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니네만 잘 살고 우리 상원이 무시하겠다는 속셈이잖아. 이거 잘 알아둬. 니네 자고로 집안은 장남이 잘 돼야 모든 게 술술 풀리는 거야. 그런데 니네가 이런 식으로 장남 무시하고 니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해봐라. 세상에 무슨 일이 되겠냐? 지금 그깟 가게 좀 잘 나간다고 이따위로 건방을 떨어? 그런 심보로 어디 언제까지 잘 나갈 수 있나 두고 보자. 원, 상원이한테 제대로 맞는 것을 소개시켜줘야 얘도 일을 했을 거 아니겠니? 지가 어디서 허접한 데만 소개해줘 놓고 다 상원이 잘못이라고 덤탱이를 씌워? 이런 싸가지 없는 걸 봤나? 다운애미 너 이제 보니 아주 못돼 처먹었구나. 가게 하나 내는데 대출금 뭐 얼마나 든다고 그거 하나를 못 해준다고 둘이서 입 맞추고 이렇게 쌍심지를 켜는 거냐? 지들이 능력 있으면 하나밖에 없는 형 도울 줄도 알아야지. 몇 년 대출도 갚았으면서 지들 형 일에는 못한다고 하는 게 말이 돼?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며 제 신경을 긁었고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남편한테 전화로 한마디 했어요. 아니, 어머님이랑 아주버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회사까지 찾아와서 그동안 내가 아주버님한테 맞지 않는 데만 소개시켜줬다는 둥, 나더러 싸가지 없고 못돼 처먹었다는 둥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남편도 화가 났는지 전화를 끊어보라고 하더니 바로 아주버님한테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10분도 안 돼서 아주버님하고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들어와서 거실에 자리를 잡더라고요. 저는 바로 딸아이를 데리러 가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친정엄마한테 SOS를 쳐서 잠시 데리고 있어달라 부탁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지금 집에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 와 있다고 문자를 보냈죠. 두 사람은 눈에 불을 켜고 저를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것 같았어요. 재수씨도 참 입도 싸고 인격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이네요. 아니, 우리가 회사 찾아간 것까지 재원이한테 일러 바쳐요? 무슨 초딩이에요? 그런 것까지 쪼르르 다 바로 말하게. 그런 건 말하면서 왜 나 2호점 내주라는 말은 그렇게 못하는데? 어? 그냥 대출 받아서 차려줘요. 그러면 깔끔하잖아. 그게 이 집에서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럼 우리 다 각자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지? 우리 다 누가 편하게 살아요. 아주버님하고 어머니나 편하지. 그 돈은 누가 갚고 거기서 나갈 손실은 누가 책임지는데요. 아주버님,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아주버님은 가게 하나를 맡을 깜냥 안 돼요. 레스토랑 운영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아주버님 몇 평 안 되는 동네 작은 카페 하나도 감당 못해서 문 닫고 손해만 보고 보증금도 못 건졌잖아요. 레스토랑은 주방의 홀 매니저에 그 외 직원들까지 사람들 신경 쓸 것부터 해서 음식 맛에 재료들 질까지 일일이 다 체크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그걸 아주버님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태까지 조금만 힘들면 다 그만두고 다 내 책임 아니라며 발뺌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전에 카페 때문에라도 시고모님 눈치만 보면서 어떻게 저희한테 레스토랑 내달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흥분해서 얼굴이 뻘개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야, 너 말 다 했어? 네가 감히 나한테 그따위 말을 해? 뚫린 입이라고 윗사람한테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줄 알아? 시어머니는 아예 저를 뒤로 확 밀쳐 넘어뜨렸어요. 이게 진짜 보자보자니까? 야, 네가 마음보를 그따위로 쓰니까 일이 되는 게 없지. 재원이가 괜히 지영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겠어? 네가 다 뒤에서 조종했지? 그렇지? 이 못된 것을 봤나? 하더니 저를 붙잡고 너 죽고 나 죽자며 제 멱살을 잡았다가 머리끄댕이를 잡았다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주버님은 자기한테 감히 할 소리 못할 소리 했다며 방방 뛰고 있었고요. 제가 더는 참지 못해서 막 시어머니를 밀쳐버리려고 할 때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시고모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만두지 못해? 니들이 제정신이냐? 그 말에 시어머니도 아주버님도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두 사람은 얼음이라도 된 듯 그대로 멈춰버렸고 화가 잔뜩 난 시고모님과 남편을 보고는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정확히 말하자면 시고모님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떻게든 수습해보려고 남편과 저를 탓하는 말을 했어요. 아니, 재원이 너는 왜 고모를 여기까지 모시고 온 거야? 안 그래도 허리도 안 좋고 혈압도 높으신 양반.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문제를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 니네 부부는 쌍으로 못 말리겠다. 올케가 내 생각을 그렇게나 해주는 줄은 정말 몰랐네. 그러면 나한테 허리는 괜찮냐? 혈압은 어떠냐? 전화 한 번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상원이 카페 접고 나서 나한테 연락 한 번 안 했잖아? 그래놓고는 이제 얘들한테 가게 2호점 내놓으라고 성화라며? 고모, 그게 아니고요. 성화라기보다는 서로 얘기를 잘해봐서 일을 잘 되게 하려는 거죠.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내가 딱 봐도 아주 둘이 타오냄이 잡아먹으려 들고 있구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시고모님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화가 나서 말했어요. 내가 말했지. 이 문제는 끝났다고. 나는 지금 2호점 낼 생각도 없고 내더라도 형하고는 안 해. 정말 운영 잘할 수 있는 사람하고 협업을 하든 투자를 받든 할 거지. 내가 어떻게 일군 레스토랑인데 형처럼 개념 없고 무책임한 사람한테 2호점을 내주겠어? 그러다가 내 가게 장사까지 망쳐. 고모, 우리 대출금 다 갚았다고 한 다음부터 지금 2달 넘게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아니에요, 고모. 괴롭히긴 누가 누굴 괴롭혀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별일 아니니까 돌아가세요, 고모. 얘가 오바해서 괜히 고모까지 끌어들인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맞아요, 형님. 우리가 재원이랑 다오님이 진정시킬 테니까 더 늦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세요. 저는 두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고모님. 저 그냥 못 있겠어요. 저희 회사까지 찾아와서 그 애한테 2호점 내게 말해주라며 그런 말도 못하냐고 회사 생활 어떻게 하냐 이런 말까지 했다고요. 제가 남편한테 말했다고 집에까지 찾아와서 지금 저한테 이렇게 한 거 보세요. 제가 아주버님처럼 조금만 힘들면 일 안 하고 그만둬버리는 사람한테 레스토랑 일 못 맡긴다 그랬죠. 제 말이 틀렸나요? 고모님이 차려주신 카페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6개월 만에 손해보고 돈 다 없앴는데 규모가 큰 레스토랑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다시는 말 안 나오게 하려고 좀 강하게 말했더니 저더러 싸가지 없다, 못돼 처먹었다며 밀고 한 대 칠 기세였다니까요. 한 대 치다니 얘. 그건 네가 지금 오버하는 거야. 내가 뭘 치니? 내가 살짝 좀 밀었더니 네가 혼자 넘어간 거잖아. 듣기 싫다. 올케는 그게 며느리한테 할 소리야? 시고모님의 서리빨 같은 호령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아주버님도 놀라서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나 재원이한테 다 틀었어. 여태 대출금 갚으면서 제대로 사느라 애쓴 애들 축하하고 격려는 못해줄 망정. 또 빚을 져서 대출금 갚으며 상원이 가게 차려주라고 했다며? 윗사람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돌아간다며? 니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지 말라 했다며? 말 잘했다. 상원이 네가 정신 차려서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냐? 그리고 올케도 그래.
언제까지 상원이 싸고만 돌 거야? 올케가 무조건 장남 위주인 건 잘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상원이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보라고? 아니 형님, 그 말씀은 좀 심하시네요. 우리 상원이가 어디가 어떻다고 그렇게 함부로? 뭐가 어쩌고 저째? 정말 상원이가 제대로 사람 노릇하는 것처럼 보여? 진짜 올케가 볼 때는 그래? 다시 시고모님 언성이 높아지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 이제까지 죽은 내 동생 생각해서 두 사람 거뒀고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 두 사람 살고 있는 집, 그거 원래 내 집이잖아. 내가 새놓던 거 두 사람 살라고 한 게 15년이야. 그런데 그동안 두 사람이 돈을 모았어. 뭐 하나 제대로 사기랬어. 내가 주는 생활비로 편하게 살면서 전혀 자립할 생각 못했잖아. 상원이는 더더욱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집 비워줘야겠어. 어머 형님,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재원이네 말만 듣고 저희더러 나가라고 하세요. 맞아요 고모. 제가 고모 손에 입혔다고 이런 식으로 복수하시는 건 어른답지 못한 처사예요. 이것들이 진짜 안 되겠네. 올케, 내 집에 계속 있고 싶어? 그러면 상원이 쟤 내보내. 혼자 살게 하라고. 어디 가서 접시를 닦든 배달을 하든지 알아서 살라고 해. 안 그러면 나 집주인 권리 행사에서 그동안 돈 한 푼 안 내고 살았다고 두 사람 내쫓을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내 당장 사람들 불러서 니들 짐 다 빼라고 할까? 시고모님이 핸드폰을 꺼내들고 어딘가 전화를 하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붙잡고 매달렸어요. 아 형님, 우리 말로 해요. 일단 앉아서 차분하게. 올케, 이거 놔. 안 그러면 나 올케 짐도 다 빼버리라고 할 거니까. 시어머니는 시고모님이 무서워 얼른 손을 놓았고 시고모님은 정말 어딘가에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 집에서 아주버님 짐을 빼라고 했어요. 그제야 아주버님은 하얗게 질려서 저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고모. 이제 여기 와서 2호 좀 내달라고 하지 않을게. 내가 지금 당장 어딜 가겠어요 고모. 이러지 마요. 나 이뻐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래요? 그러니까 실망도 큰 거야. 어떻게 동생네를 이렇게 괴롭혀. 네가 더 잘 돼서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동생한테 빚을 져 가게를 차리고 그 빚도 동생더러 갚으라고 해? 그리고 너 똑바로 들어. 카페 할 때 들어간 내 돈 너 일생 동안이라도 나눠서 다 갚아야 돼. 안 그럼 나 가만 안 있는다. 나는 네 엄마랑 달라. 두 사람 다 다은애미랑 다은이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아니 솔직히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도 살아보겠다고 하는 건데 안 도와준다니 속상하잖아요. 그래요 고모.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재원이랑 이 여자 말만 듣고 나를 내쫓아요. 그 말에 시고모님은 아주버님 뺨을 철썩 때렸어요. 저희 모두 너무 놀라서 그런 시고모님을 쳐다보기만 했죠. 다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런 못된 것? 재수씨라고 불러야지. 어따 대고 이 여자야. 우리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언제까지 네 죽은 아빠 얼굴에 먹칠하며 살 거야. 네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어? 그리고 시고모님은 제 손을 붙잡고 사과하셨어요. 미안하다. 우리가 모자라서 너한테 이런 꼴을 보였구나. 재원이랑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그러자 뒤에서 아주버님은 자기한테 너무한다며 통곡을 하며 울더군요. 하지만 시고모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고 결국 아주버님 짐을 집에서 다 뺐어요. 솔직히 시고모님이 걷어주지 않으면 갈 데 없는 시어머니는 시고모님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아주버님은 혼자 사는 친구네 방세를 내며 지내기로 하고 들어갔다고 해요. 시고모님은 아주 독하게 마음 먹으셨고 이 기회에 혼자 일할 수 있게 만들라고 시어머니한테도 단단히 일러두시더라고요. 또 저나 남편을 괴롭히면 그때는 알아서 하라면서요.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저희와 연락을 끊으셨고 아주버님은 친구네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하게 됐고요. 아주버님은 끝까지 저한테 사과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화로 문자로 시달리지 않으니 그것만도 다행이었죠.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저희는 다시 일상을 되찾았고 시고모님은 또다시 아주버님이나 시어머니가 돈 문제나 가게 일로 무슨 얘기를 하면
바로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두 사람은 시고모님한테 하도 혼쭐이 나서 몇 달이 지나도록 저희한테 연락 한 번이 없네요. 이 기회에 아주버님도 자립을 제대로 하면 좋겠다 싶네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가 저를 아주 안 이꼽게 생각한다던데 그냥 대응하지 않기로 했어요. 언젠가는 마음이 풀리시고 진심을 알아주시겠죠. 저는 계속 남편과 딸아이와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요. 언제나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